먼저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지수 로그 방부등식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지수 로그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1대1 함수. 지난 시간에 그래프로 보여드렸죠. 계속 증가하거나 뭐 계속 감소하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은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1대1 함수지, 그지? 즉 하나의 x값에는 하나의 함수값에는 하나의 x좌표만 대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런 거를 풀 수가 있는 거야. 2의 x승이 예를 들면 4야. 그럼 4는 2의 제곱이니까 너랑 같아요. 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2차 함수지? 자, x제곱이 4야. 근데 너가 2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으니까 너랑 같아요. 이렇게 푸는 또라이는 없잖아.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값이 같으면 x좌표가 같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을 해 나갑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하는 삼각함수, 사실은 다음 시간 정도에 하는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빡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 대응되는 게 개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함수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수로 함수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그래서 원칙은 뭐다? 우리가 함수값이 같으면 요 지수가 같음을 이용을 해서 x좌표를 구하는 게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식인 거야.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 방정식 이게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일단 다 했고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그 AX가 있고 로그 A에 B가 있다고 치면 밑이 같아. 밑이 같으면 너랑 같은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X가 그냥 B가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럼 이딴 거를 사실 시험에는 잘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못하겠어. 그럼 너면 너고 너랑 맨날 같고 그럼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실제 출제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실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뭐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형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냐면 치환형을 가장 많이 출제를 해요. 자, 이 치환형이라 함은 뭐냐?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의 치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는 크다 있었죠? 그죠? AX승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기본 AX승을 말하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 안 붙은 거. 그래서 치역이 기본적으로 AX승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는 0보다 큰 이런 범위에 대한 이야기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곧잘 출제가 되냐면 자, 쉬운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봐봐. 너가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 있대. 너 다음 방정식이 너가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럼 너네가 일반적인 방정식을 푸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지.
일반적인 방정식을 푸는 거는 x값 자체를 구하는 거였다면, 사실은 교점을 구하는 작업이라면, 여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식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k값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어떤 k값에 따라서 너가 실근이 존재하겠냐는 거야. 이거는 단순한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실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든지, 다양한 조건들, 단서들을 붙일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이 수학 상에서 2차 함수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이라고. 그걸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동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 판 쭉 기억하니? 함수값 대입하고 판별식 해보고 축의 위치 판단하고. 그게 1학년 기본기라는 거야.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래도 어쩌겠어. 가르쳐야지. 자, 그래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치환을 해. 그래서 치환을 했어. 너를 t제곱 마이너스 k t 더하기 k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치환을 했죠. 대다수의 아이들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방법이 뭘까? 주로 뭐 할 것 같아, 애들이?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 k라는 또 다른 미지수가 있지, 그지? 이 k가 없어지는 t값을 넣으면 돼요. 뭘 넣으면 돼? k에 1을 넣으면 되지. 그지? 자, 근데 1 넣었는데 0 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돼. 인수분해 안 돼요, 지금.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너가 실근이 존재해야 된대. 보통 너네가 어떻게? 이제 t에 관한 어떤 함수가, 어떤 식이 됐냐면 2차식이 됐죠. 물론 k라는 미지수가 있기는 해. 자, 2차식에 대해서 실근이 있어야 되면 도담이는 어떻게 부를 것 같아? 괜찮아, 틀려도 틀리라고 질문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원래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절히 틀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나왔어. 판별식을 쓰겠죠, 그죠? 판별식으로 가는 게 약 95% 정도 아이들이 판별식으로 갑니다. 95%. 굉장히 높은 수치죠. 20명이 앉아있으면 1명 정도만 이거를 제대로 푼다는 거야. 선생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이거를 판별식으로 풀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어떨 땐 나옵니다. 이게 이 유형의 가장 큰 함정이에요. 자, 이게 너네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 근데 어떨 때는 얘를 판별식을 쓰면 답이 맞아. 어떨 땐 판별식을 쓰면 틀려. 그때부터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렇게 된 거 그냥 판별식을 쓰고 반만 맞지 뭐 해서 학습하기를 포기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는 할 줄 알아야 되는 유형이에요. 왜 할 줄 알아야 되는 유형이냐면 수투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나아가서 미적분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변형을 한다고. 잘 봐.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돼.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는 0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 x축을 의미해요. 즉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지에 대한 얘기야. 원칙적으로는. 그지? 근데 이 2차 함수를 그리기가 용이하니 좀 불편하니. 약간 불편해요. 그죠? 물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러면 x축이랑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겠지. 이게 판별식인 건데 꼭 이렇게 생겼어야만 하냐는 거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판별식이 설령 양수여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너를 치환을 하는 순간 이 t라는 값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돼요. 즉 여기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조건 자체가 양의 실근이 존재하는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신에서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주 조금 이건 변별력 있게 출제가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양의 실근이 존재를 한다는 거는 그럼 단순하게 너네가 실근이 양수인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눠야 되냐면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두 개, 양의 중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 영 하나.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나눠야 돼요. 너무 불편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의 실근이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실근이 존재한다고만 했지.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정확하게 푸는 5% 아이들 중에서 3%의 아이들 정도는 얘를 그려서 해결을 하는데 그 3%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K값의 범위에 따라서 K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풀어요.
왜 그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지? K가 지금 뭐에 영향을 줘요? 이 이차함수의 뭐? 이차함수 누가 제일 중요해?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 이차함수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누구겠어? 이차함수 특징 정의 하나밖에 없잖아. 이차함수는 대칭축, 그죠? 대칭축이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해요. 근데 대칭축이 누구야? 2분의 K잖아. 즉, 그 2분의 K라는 대칭축이 내가 관심이 있는 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로 경우를 나눠서 푼다. 자, 그렇게 되면 K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대칭축이 있어서 0이 한 요 정도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거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나는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X축과의 교점이 요 꼭지점과의 높이에 따라서 존재성이 판단이 되는데, 즉, 요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시면 됩니다. 자, 요때는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왜 판별식 쓰면 안 되냐면, 잘 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판별식이 뭐가 나왔겠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판별식을 해보면 양수가 나왔을 거야. 그지? 내가 지금 점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이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죠. 즉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을 텐데 실제 우리 양의 실근이 있어 없어? 양의 실근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로는 부족하고 요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고. 즉 뭐에 대한 판단을 하겠어? 얘가 누구야? 이 이차 함수의 y 절편이죠. 아까 도담이 2, 4분면 지나는 문제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지? 그게 정확히 이 상황과 완전히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의 y절편인 k 플러스 2가 되겠지? k 플러스 2가 x축보다는 아래로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0보다 큰 실근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는 요걸 해야 돼요.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k는 얘는 음수인 거, 얘는 양수인 거. 등호는 이쪽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개형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게 뭐냐면 3% 아이들이 푸는 방식. 자, 2% 아이들이 어떻게 푸느냐. 그려서 해결이라는 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싫어. 대다수의 어려운 문제들은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너네 수학학 경우의 수 좀 하니? 경우의 수 어때? 경우의 수 쉽지 않죠? 경우의 수는 뭐 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너네가 최대한 케이스를 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즉 한 번에 그냥 예를 들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으면 땡큐잖아. 근데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돼? 경우를,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앞에 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거야. K값의 부호에 따라서 뒤에 펼쳐진 상황이 달라.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달라. 이렇게 된다고. 근데 경우의 수 나누는 거를, 케이스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케이스를 안 나누고 싶어. 케이스를 안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여러분이 실제로 학습해야 되는 건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인데, 자, 요게 하나로 그리기가 되게 불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K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불편하니까 우리는 너는 0이다 해서 어디로 식을 변형을 할 거냐면 이만큼을 통째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더하기 2는 k로 묶으면 k에 t 빼기 1.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꿨을 때의 장점이 있어. 자,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아 몰라? 그릴 줄 알지. 너네 이거 특징 해석할 수 있어 없어? 해석할 줄 알지. 이걸 뭐라고 불러? 정확한 명칭이 있어. 선생님 뭐라고 불러? 준서 뭐라고 불러 이거? 어떤 특징이니? 보니까 아무 특징이 없어? 뭔가 특징이 있잖아. 어떤 특징이 있지 도담아? 3명밖에 없으니까 번갈아 질문하니까 대답 개많이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자. 어떤 특징이 있어? 직선이긴 한데 어떤 특징이 있잖아. 뭐라고 하면 될까? 기울기가 K에 있다는 거 말고 왜? K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를 기울기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그렇죠. 얘는 1,0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여러분이 정보가 저장이 되려면 나름의 머릿속에서 그 용어의 매칭이 돼야 돼요. 그냥 그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또 저거 할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배웠어요. 다 고1 때 배우는 거야. 그치? 좀 열심히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1,0을 지나는 거를 알죠. 즉 바뀌는 상황은 뭐만 바뀌는 거냐면 K라는 기울기만 바뀌어요. 얘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1,0은 약 요 정도를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너가 1이고 2니까. 자, 그래놓고 나서 K라는 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너랑 만날까 이런 판단을 한다고. K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줘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대기를 수업 때 사용하게 된 지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확히 이 막대기를 사용한 이유는 기울기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려고 매번 여기다가 막 이거 되고 이것도 되고 막 하니까 그림이 너무 더러워져서 막대기를 쓰고 시작하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잠시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수가 있어요. K값이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줘. 보니까 어때? 이때는 안 만나죠. 근데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겨?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기죠. 접한다는 거는 너의 판별식이 정확히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언제냐면 이렇게 접할 때, 즉 판별식이 0일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정확히 여기를 지나갈 때, 즉 또 다른 경계는 언제냐면 기울기가 얼마짜리가 나오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요게 아까 누구랑 똑같냐면 미안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아까 누구랑 똑같냐면 너의 y절편이 0보다 작다. 아까 그거 했던 걸 기억하지? 케이스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그림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차함수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식까지 섭렵을 하시면 그러면 사실 풀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때 값이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접점일 때가. 요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사실은 요거 접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미분해가지고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너네가 아직은 미분을 안 배웠으니까 요 2배 하면 기울기가 2 루트 3 플러스 2 나오거든? 요게 요때 K. 즉 K는 너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요렇게 돌아가다 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높이에서 너 구하고 이거 좌표 구해서 기울기 구하고 요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이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은 그냥 판별식 갖다가 써주시면 된다. 여기서 판별식 는영을 했어. 누가 봐도 K값은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죠. 그죠? 하나는 얘가 나올 거고 하나는 이쪽이 나오겠지. 왜 두 개가 나와? 우리가 이 판별식에는 뭐가 가만히 안 돼 있냐면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 자체는 가만히 안 돼 있어. 판별식 는영은 요거 접할 때 하나 나오고 요거 접할 때 하나 나온다고.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상황을 보니까 K값이 양수인 쪽을 고르라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오거든. 판별식 해보면. 이거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 해갖고 다시 근해 공식 넣으면 K값 뿔마 해갖고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 양수인 쪽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지수 방정식 파트에서의 치환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해가요?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사실은 요 지금 설명한 요 부분이잖아. 다 이거 수학 상위 그냥 2차 방부등식 2차 함수 파트인 거야, 사실은. 왜냐면 여기서 치환하고 나서는 이게 다 수상이야. 이 부분은 애들이 잘 못한다고 사실. 이 부분은 너네가 수상을 할 때도 잘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고 내신 때도 애들이 보통은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어디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얘를 넘겼을 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그리기가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T의 3승이 돼버리면 이게 수투인 거고. 왜냐면 얘가 3승을 그래서 왜 너랑 너가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래프 그려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똑같아요. 수투도. 어느 부분이 똑같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너네가 해결을 하는 방법 중에서 너는 0이 아니라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너와 너로 관찰하기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너네가 이런 것도 하잖아. fx와 gx의 만남을 관찰해 예컨대. 그럼 실제로는 식은 이렇게 쓰지, 그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너 빼가지고 는 0 이렇게 푸는 경우 있어, 없어?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지. 하나의 함수로 합치는 게 유리할 때. 어떨 때는 합치는 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쪼개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미적분을 하게 되면 양변을 여기다가 이제 t-1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고. 그래서 는 k로 간다고. 얘를 그리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변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항을 하는 이와 같은 변형은 가장 기초적인 변형이다. 여러분이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변형은 보통 언제 하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불확실한 경우에,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뒤 이어서 판단하게 되는 방식이 어떤 x축과 이 함수의 관계가 좀 달라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한다. 지수 부등식도 비슷하다. 자, 두 번째는 지수 방정식을 일단 설명을 했고, 기본 지수 부등식이 있어요.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보통 부등식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등식은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경계는 방정식의 해와 동일하다는 건 알지, 그지? 근데 그때 부등호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조금 그게 중요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너가 4보다 작다. 근데 너는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런 관계 있으면 x가 2보다 작다. 이거는 괜찮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냐면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라서 그래요. 즉 함수 값이 더 커? 그러면 지수도 네가 더 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만약에 감소하는 함수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게 있다 쳐. 당연히 이렇게 되면 x와 2를 비교했을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왜 뒤집어질 수밖에 없냐? 이 3분의 1의 x라는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감소하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지수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져요. 함수 값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지수는 네가 더 작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즉,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등식에서의 판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 밑이 너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소 판단은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주의 깊게 나누셔야 됩니다.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체크.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고, 치환형은 마찬가지예요. 치환형 지수 부등식은 아까 치환형 방정식 했듯이 t로 치환하고 t가 0보다 크고 잘 쪼개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너보다 위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문제 가지고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설명했고, 1대1 함수의 특징 설명했고, 로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로그 방부등식이 있습니다. 방부등식.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정식에서는 주로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치환형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로그에서는 치환형이 나오는 다기보다는 뭐에 대한 주의만 하시면 되냐면 진수 조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로그 방부등식을 틀리면 거의 진수 조건 때문에 틀려요. 로그 부등식 한 문제가 전에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너네는 본 적이 없어요. 작년도에 이제 14번으로 출제가 됐는데 객관식에서 수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로그 부등식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수 조건을 안 쓰면 이제 틀리게 되는, 애들이 진수 조건을 놓치고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언제 애들이 잘 놓치냐면 문제가 길어져. 그리고 문제가 뭔가 풀이가 좀 복잡해. 약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열심히 뚝딱뚝딱 해서 풀었어. 해냈어. 그럼 그때 딱 방심한다고. 약간 해치웠나? 이런 느낌이죠. 근데 아니야. 진수 조건 때문에 틀렸어.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은 항상 로그 문제를 보시면 습관적으로 위에다 그냥 다 쓰고 시작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습관적으로 다 쓰라고 했더니 애들이 썼어. 그리고 문제를 풀 땐 진수 조건을 안 써. 쓰기는 내가 위에다 다 써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을 항상 써주자입니다. 그건 그냥 습관적으로 써주세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로그의 개수는 진수 조건 개수입니다. 즉 여러분이 진수 조건을 쓴다면 무조건 로그의 개수만큼 쓰셔야 돼요. 막 로그 2의 3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야. 로그 2의 3은 어차피 진수가 0보다 크니까. 근데 로그 2의 x, 뭐 로그 3의 x 플러스 1, 로그 4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게 막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각각 로그마다 진수 조건을 다 써서 그걸 다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을 찾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 풀어나간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 자, 쉬운 거 예를 들어볼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해볼까요? 로그 2에 로그 3에 로그 2분의 1에 x 여기 됐나? 너가 1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유명한 유형입니다. 로그가 여러 개 있는 바깥에 로그부터 한 땀 한 땀 이제 우리 저거 있죠? 이거 뭐죠? 마트로시카 인형처럼 하나씩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로그 진수 조건 하나 있고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안쪽 진수 조건에서는 x가 0보다 크다. 이게 나오겠지, 그지? 두 번째 진수 조건은 이 로그 3이라는 요 로그 입장에서는 이거 전체가 진수예요. 지금 요 로그 괄호 안에 들어간. 즉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요게 진수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자체가 얘도 진수인 거죠. 그러니까 로그 3의 로그 2분의 1의 x 이 전체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죠? 자, 잘 보시면 너의 진수가 너의 진수가 요만큼, 너의 진수가 이거 전체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부등식 따박따박 풀면 돼. 자, 부등식을 풀 때의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할 때와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면 부동 방향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왜냐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다 정리해보자. 요거는 뭐예요? 로그 2분의 1 x라는 거는 이 0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로그 2분의 1에 1로 바꿀 수 있지. 0이라는 숫자를 굳이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야? 구조를 로그 2분의 1로 맞춰준 거예요. 밑이 2분의 1짜리 로그로 기준을 맞춰줬으니 이제 우리는 진수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x는 1보다는 어때야 돼? 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요거에서 해볼게. 얘는 로그 3의 3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진수끼리 비교를 해. 너랑. 로그 2분의 1의 x와 3을 비교를 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이번에는 왼쪽이 오른쪽이야? 로그끼리 구조를 맞춰줬고 진수끼리 비교하면 어느 쪽이 커야 돼요? 왼쪽이 오른쪽이야? 어느 쪽이야? 이거. 잠깐만. 로그 3은 1 아닌가요? 여기 내가 0이라고 썼지? 로그 3은 1이에요. 미안해. 정신 나갔어. 자, 이렇게. 어느 쪽이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죠? 왜냐면 밑이 3이니까.
이거는 아직 해석하기 전이야. 미치 2분의 1인 건 아직이야. 이제 할 거야. 자, 그러면 너가 이렇게 되면 1이라는 걸 뭘로 바꿔줄까, 이번에는? 미치 2분의 1인 로그 입장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너를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로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이제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x랑 2분의 1을 비교한다고. 자, 도담아, x와 2분의 1 중에 어느 쪽이 더 크게? 오른쪽이 더 크죠?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언제? 미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자, 이제 진수 조건 다 끝났습니다. 너이면서 너인 거야. 교집합해 보시면 x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서야 부등식을 풀기 시작을 해요. 자, 로그 2 없애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지? 로그 3 없애고 3의 4승이니까 81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원래 이 자리는 로그 2의 4니까 그래서 진수랑 4를 비교한 거고 다시 미치 3인 로그랑 너가 는 4가 되면 로그 3의 4승이니까 81로 바뀐 거예요. 진수끼리 비교하면 또 이렇게 되고 다시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돼? x랑 2분의 1에 81승을 비교하겠지? 이런 식으로 부동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도 마지막에 바뀐다고 이렇게 보여? 81은 로그 2분의 1에 81승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미치 1보다 클 때마다 작을 때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미치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부동을 유지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다 바꿔가지고 하는 걸 보여줬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냥 똑딱딱 푼다고. 언제 이거 다 쓰고 앉아있어. 원래는 이거부터 연습을 하시고 요렇게 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x는 2분의 1에 81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니까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3개짜리 로그 부등식 자주 나옵니다. 이 정도는 자주 나와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과 근본적으로 유사하지만 부등호의 방향만 잘 살펴주시고 결정적으로 진수 조건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준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자, 이제 거의 다 했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죠? 선생님은 저녁을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점심에는 스쿨푸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짜렐라 스팸 말이 먹어봤나요? 보통 우리 집 애기들이 잘 먹는데 간단하게 먹을 때 그냥 밥 먹기 귀찮을 때 곧잘 먹는데 저녁은 뭐 먹지? 도담이는 뭐 먹을 거니? 그래? 제발 좀 빨리 정해. 궁금하니까. 저번에 뭐 먹었어 그러면? 목요일날? 응? 밥 지는 집. 밥 지는 집 애들이 많이 가더라. 너네는 뭐 먹을 거야? 또 파스타야 남자들이? 그럴 수 있지. 남자들끼리 파스타 먹을 수 있죠. 선생님도 전에 친구랑 그 친구가 키가 한 188쯤 되거든?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키 큰 친구랑 나랑 둘이서 그때 당시에는 너네 모를 거야. 소렌토라고 있어요. 소렌토. 지금은 아마 망해서 없어졌을 겁니다. 얘가 뭐였냐면 너네 기준에서는 그 롤링 파스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파스타 프랜차이즈인데 가성비로 승부한 약간. 그리고 이때는 여기는 무조건 메뉴 하나가 1인분이 없어요. 한 개가 2인분. 근데 둘 다 체격도 있고 둘 다 파스타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시켜서 둘이 2인분짜리 두 개를 놓고 먹었던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각자 결혼해서 그 친구는 애가 둘, 선생님은 하나. 자,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볼게요. 다음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10 알파의 값을 구해봐라. 이런 걸 연산을 하자는 거야.
3x승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승은 3 곱하기 x 플러스 1승이죠. 3 곱하기 3x승.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3의 x승이 하나가 넘어가면 빼기 3의 x승.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3의 x승이 됩니다. 맞나요? 너가 54니까 3의 x승은 3의 3승이 되면서 x는 3이 나온다. 방정식은 이런 걸 푸는구나.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보시면 다음 방정식에 두 근의 차이가 1밑줄, 두 근의 차이가 1. 자, 여기서 두 근의 차이는 어떤 두 근에 대한 얘기냐면 x라는 두 근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2의 x승을 치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두 근의 차이가 1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두 근의 차이가 1이다 라는 상황을 보통은 어떻게 풀어가냐면 실근이 알파도 있고 알파 더하기 1도 있고 얘네가 이제 두 개의 실근이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풀어줍니다. 자, 식을 보시면 4의 x승 마이너스 이게 4를 밖으로 곱할게요. 12에 2의 x승 2의 제곱을 앞으로 곱해줬고 플러스 k는 0.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여기다가 알파도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1도 대입해서 계산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알파를 대입하시면 4의 알파승 2의 알파승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미안 마이너스 12의 알파 플러스 1의 플러스 k승은 0. 자, 두 식을 여러분이 연립해서 k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연립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고민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고 싶니, 선우야? 두 식을 어떻게 해볼까? 보통은 연립할 때는 사칙 연산 중에 하나를 해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기밖에는 답이 없죠. 빼기를 해야지. 이미 이걸 뭐 곱하겠니, 나누겠니?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빼겠지. 자, 빼게 되면 얘처럼 연산이 되죠. 그죠? 왜? 이런 걸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의 알파로 바꿀 수 있고 24 곱하기 2의 알파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지? 위아래를 싹 빼보시면 뭐가 남냐면 3 곱하기 4의 알파 마이너스 12 곱하기 2의 알파는 0 이렇게 나오네. 자, 2의 알파는 어차피 양수예요. 2의 알파로 양변을 나눠도 됩니다.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3도 나눠버립니다. 그럼 2의 알파 빼기 4는 0 알파는 2 이렇게 되죠. 대입하면 K값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별거 없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쉬우니까 여러분이 해볼까요? 그 진짜 아직 못 정했어? 너네도? 너네도 별 생각이 없구나. 그래. 나가서 그날 땡기는 걸로 먹는 건가요? 근데 방향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일단. 카드 떨어뜨려서 카드가 표시하는 방향으로. 아, 그래. 나쁘지 않죠. 지수를 잘 정리하고 나면 지수끼리 이제 비교할 수 있죠. 하나가 밑이 4짜리고 하나가 2짜리니까 밑이 2인 쪽으로 통일을 하면 되겠지, 그지? 4를 2의 제곱으로 잘 바꿔서
전체 방정식을 지수만 비교하는 방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넘겨주시면 좌변은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우변은 2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지수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이니까 곱해지면 이렇게 너는 너가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2로 나눠주고 계산 조금 하시면 마이너스 4x 빼기 5는 0. 어차피 알파 베타를 물어보는 거라서 인수분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상 답은 그냥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실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다음 식의 값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2의 알파승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값을 계산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2의 알파승을 구하려고 해보시면 아마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알파를 대입할게. 이렇게 너는 자, 요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구하고 싶어. 더하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주어진 식을 보고서 너에서 너로 가려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2의 알파는 뭐다 해갖고 2의 알파를 구해. 뭐 예를 들면 너가 t야. 이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죠. t값 구해서 갖다가 여기다 넣고 안 될 것 같지는 않아. 분명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어? 근해 공식에 갖다 때려 넣으면 돼. 나오기는 나와. 다만 탐탁치는 않아. 근해 공식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신병자예요. 근해 공식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도 1년에 근해 공식을 쓰는 횟수가 100회 미만이 아닐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횟수죠. 어지간해선 근해 공식은 안 쓴단 말이야. 그럼 근해 공식을 쓰기 싫어. 그럼 뭐에 대한 관찰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어떤 구조적인 관찰을 한다고. 그리고 약간 관찰을 해봤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관찰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냐면 2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그죠? 자, 이 두 숫자는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 있죠? 서로 역수관계 있다는 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얘를 t라고 놓을 게 아니라 얘를 t라고 놓는 게 맞네. 왜냐면 이런 구조는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주어진 저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적당히 나눠줄 겁니다. 누굴로 나눌 거냐면 2의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2 알파 마이너스 1로 나눠서 2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양변을 2의 알파 마이너스 1승으로 나눈 거야. 됐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걸?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지? 너네한테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 t값을 직접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안 풀겠지. 어떻게 하겠어? 넘겨서 제곱해서 4 더하고 루트 취하겠지. 자, 다 쓰지 말고 봐봐. 뻔하잖아. t분의 1을 넘겨. 제곱해. 2가 남아서 제곱하면 4가 돼.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t제곱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바꿔서 다시 루트로 씌우고 싶어. 그게 t 더하기 t분의 1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걔를 4를 더해. 근데 4가 됐는데 4를 더하면 8. 다시 루트 취하면 2,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답은 1루트 2.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양변에 4를 더해서 루트 취한 게 너.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5번,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풀 건데 5번을 풀어볼게요. 자, 5번 보시면 5번 일단은 별표. 유형 자체는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게 다양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보시면 A의 2x승은 마이너스 7 A의 x승 더하기 3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근의 합이 오래요. 두근의 합이 5.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방정식은 지수 방정식입니다. 근데 저기서 A의 x승이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한다면 범위를 일단 써주고 식이 이렇게 t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는 거는 나도 알아. 근데 두근의 합이라는 바로 요 두근은 여기에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아니죠. 이 두근은 어디에 두근이냐면 요 x라는 요 두근이에요. 그래서 요 두근을 x1, x2라고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1이 너의 실근이라는 거는 요 자리에다가 x1이 들어가면 a의 x1이 t 자리에 들어갔을 때 너의 실근이 된다는 거야. 즉 a의 x1을 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실근인 t1 이렇게 써주시고 a의 x2를 t2 이런 식으로 씁니다. 혹시 롤챔스 보나요? 아니면 t1 팬이라서. 자, 그래서 아니야, 미안해. 그래서 진짜 옛날부터 팬이었어요. 선생님은 롤을 1시즌 골드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죠. 자, 보시면 이 상태로 얘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1과 t2를 서로 곱하는 거죠. 곱아주시면 너가 A의 x1 더하기 x2인데 5승이 된다는 거죠. 그게 t1 곱하기 t2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상 3이죠. 이렇게. 끝이죠. A는 3의 5분의 1승이 나온다. 답은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별표 치겠습니다. 6번 별표. 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풀게요. 6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요거 있지, 그지? 중간에 있는 요거를 밑줄 치고 t라고 써주세요. 이거를 전체를 t라고 놓는 이유가 있어. 만약에 너네가 2의 x승을 t라고 놓으면 2의 마이너스 x는 t분의 1이고 4x는 t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x는 t제곱분의 1이지. 양변에 t제곱을 곱하면 t에 관한 4차식이 나와요. 근데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한 번에 t로 놓으면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는 t제곱 빼기 2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t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뀐다. 다만 치환을 했지. 치환을 하면 당연히 뭐가 중요해? 치환을 할 때는 이게 홍성대 할아버지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변수는 치환되면 범위를 남긴다. 자, 범위를 쓰셔야 돼요. 진짜 정석책에 원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석책 대충 봤죠? 나도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진짜 거의 뭐 성경만큼 오래됐죠. 조금 과장 보태면. 그래서 t값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인데 설마 t가 0보다 크다라고 쓴 건 아니겠지? 왜냐면 2의 x승과는 분명히 형태가 달라요. 그지? 구조를 봐. 구조를 관찰을 해. 어떻게 생겼어?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는 어떤 관계에 있어? 아까도 했지. 어떤 관계라고 했어? 역수 관계에 있어요. 자,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즉 너네한테 야 t 더하기 t분의 1의 범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라고. 얘는 어떤 범위에 있죠? 산술기하를 쓰면 어떤 범위에 있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t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정확히 x 입장에서는 x가 0일 때 둘 다 1이 되면서 2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산술기하에 따른 범위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t가 아까는 0보다 큰 범위였죠. 여기서는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거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푸시면 된다. 풀어봐요. 거의 다 알려줬죠? 근데 그 얘기 그거 진짜 모르나 보네. 그 호랑이 뭐 가죽 어쩌고 모르나 보나. 요즘 책에는 없어졌나? 옛날에는 있었어요. t값이 아마 나올 텐데 t가 마1 또는 3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t값 잘 인수분 했나요? t값 구해졌나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당연히 범위상 마1은 아니겠죠. t가 3이라는 얘기인데 t는 사실은 너니까 요거를 다시 쓰셔야 됩니다. 2x 2의 마이너스 x는 3. 자,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를 다시 한번 치환을 합니다. 얘를 이만큼을 뭐라고 놓을까? k라고 놓을게요. k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k는 0보다 큰 범위에서 k분의 1는 3이 나오는 거고 양변 k 넘겨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뭐와 거의 같은 상황이 됐냐면 5번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에서의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알파, 베타는 x 입장에서의 실근인 거고 이 알파, 베타를 2의 x승에다 대입한 2의 알파승을 k1, 2의 베타승을 k2라고 놓을 수가 있고 이 둘을 바탕으로 여기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문제를 보시면 분모는 k1 곱하기 k2고요. 분자는 k1 더하기 k2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곱분의 합이고 답은 1분의 3이라서 3이 나오는 이런 문제다. 괜찮죠? 조금 어렵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내신에서도 조금 변별력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한 중간, 중하 정도?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봐라. 일단은 부등식을 풀려면 미칠 통일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고 이거를 뭐 미칠 2로 통일을 해도 되고 2분의 1로 통일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미칠 1보다 큰 쪽으로 통일을 하는 게 낫겠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인 거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요 부등식을 이렇게 바꿉시다. 2의 마이너스 2승의
1-2x승. 그러니까 8은 2의 3승이죠? 2의 3승에 x 더하기 4승. 자, 이런 식으로. 지수를 정리를 해보시면 너는 2의 4x 마이너스 2가 되고 너는 2의 3x 더하기 12가 되죠. 이렇게. 밑을 1보다 크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지수끼리도 비교하시면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넘어가서 계산해보면 x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연수 x의 개수니까 x의 개수는 14개가 되겠죠. 답은 14가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밑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서로 다른 거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4 곱하기 3의 x승, 이쪽이 27 곱하기 여기를 4의 x승이라고 써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이쪽으로, 너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 27분의 64랑 3분의 4의 x승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그지? 양변을 나눠줬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정확히 3분의 4의 3승이죠. 그러니까 x는 3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x는 1과 2니까 답은 3이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이 치환형 부등식의 형태이고, 이런 치환형 부등식을 이제 풀려면 너가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고 했고, 자연수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보다 10번이 더 쉬워요. 10번이 왜 더 쉽냐면, 보면 25에 x승 마이너스 4 곱하기 5의 x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빼기. 일단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지만, 요거를 t라고 치환하면 0보다 큰 t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면 됩니다. 모든 x라는 거는 갖다가 넣으면 이제 t 값은 0보다 큰 범위가 나오고요. 식을 2차식으로 정리합시다.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 빼기 1이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큰 것은 아니고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를 이항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잘 보면 이 부분이 정해져 있죠. 아까는 이 자리에 k가 있었던 거 기억하니? 대칭축이 2분의 k였지. 얘는 대칭축이 2죠. 2.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2라는 대칭축이 되고 0은 너보다는 왼쪽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이 0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x축이 아래로 지나가야 되겠지. 그지? x축이 너보다 아래로 지나간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판별식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도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잘리면 무조건 밑으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판별식으로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유형의 약간 어려움이라고. 어떨 때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4t가 아니라 플러스 4t였으면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럼 또 판별식 하면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여기는 판별식 그냥 쓰셔도 된다. 판별식 써보면 4 빼기 a 플러스 1 작다 0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이랑 12번은 약간 예전 평가원 기출 문제들인데, 자, 11번 한번 보시면 이걸로 이제 집합을 만드는 거죠. 너의 해집합을 찾으라는 거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는 Q가 P에, 알지?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지. 집합 자체의 포함 관계는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니까
요거인 거죠.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각각 범위를 한번 구해 봅시다. P라는 거는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냐면 a분의 1에 4x 빼기 3 이항을 시킬게요. 크거나 같다 a분의 1에 3x.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P의 집합인데 a 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 a분의 1은 당연히 1보다는 작겠지, 그지? 그렇다는 거는 위에 있는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크다는 거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더 커지는 거죠. 부동호 방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범위가 요 P의 범위의 P의 진리집합. 자, Q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가 P가 Q이기면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럼 요거 부등식을 한번 또 볼게요. A의 2x승 마이너스 29의 A의 x승 더하기 54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돼 있지. 자, A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t라고 치환한다고 하면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그지? 뭐랑 뭐로 인수분해 돼요? 2랑 27이지, 그지? 2 더하기 27이 29고 곱한 게 54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2보다는 커나 같고 27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누구냐면 A x승이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겼다고. 이거를 풀어낸 게 너의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요거를 x의 관점으로 풀어주시면 x는 뭐랑 뭐 사이에 있는 거야? 양변에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a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a의 2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a 값이 1보다 작았더라면 이 대소관계가 부등호가 거꾸로 돼야 돼요. a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자, 그러면 P라는 거는 수직선상 위에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P예요. Q가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요와 같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포함되는 거지, 그지? 즉, 로그 A의 27에 해당하는 요 값이 3에 해당하는 값보다는 더 작거나 기껏해야 같은 게 괜찮다. 이렇게 끝났죠. 요거 부등식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제? 로그 A 27과 3을 비교하는 거니까 27이 A의 3승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겠죠. 왜냐면 3이 로그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다? 얘가 로그 A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수끼리 비교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에 헷갈리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진수 조건 쓸까 했는데 딱히 쓸 일이 없죠.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A는 최소 3이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2번은 조금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1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고 다음 F와 G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이 전체 부등식이 뭘로 바뀌냐면 F와 G의 관계로 바뀝니다. F와 G의 대소관계를 찾았으면 그래프를 보시고 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13번은 펜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야.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그냥. 어차피 밑도 다 통일되어 있고. 그러면 부등식을 줬다는 거는 우리가 fx와 gx의 대소관계를 주는 거죠. f와 g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면 돼요? f보다 g가 더 커야 되지.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g가 더 커야 돼요, g가. 그럼 이제 그래프 보고 g가 더 큰데 찾는다고. 어디 있어? a보다 작을 때랑 c와 d 사이.
x는 a보다 작다. 또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범위 두 개예요. 하나 아닙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14번 별표 치겠습니다. 14번도 평가원 기출인데 처음 풀면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이고 아주 유명한 문제이고 아주 유명한 문제는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다. 변형도 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4의 x승 마이너스 8 빼기 a에 2의 x승 마이너스 8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너를 밑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 여러분이 부등식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떤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주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제공해서 그 미지수의 범위를 거꾸로 구하게끔 하는 그런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등식에 해를 간접적으로 주는 거지, 그지? 근데 정확하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는 범위가 좀 다양하거든, 그지? 그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너네가 이 부등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14번을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 x를 일단은 치환을 할게요. t라고 놨고 0보다 크고 그럼 식 자체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너를 만족하는 어떤 x값을 구하고 싶고 그 중에 정수 x를 고르고 싶고 근데 x값의 범위를 찾으려면 t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t의 범위를 찾으려면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죠. 자, 이 부등식을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겠어? 응? 탈락.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너네가 방부등식을 접근할 때는 일단은 항상 뭘 본다? 2차식에서는 뭐 3차식도 마찬가지지만 2차, 3차, 4차 방부등식에서는 뭐부터 볼까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래. 너네가 생각해봐. 2차 부등식이야. 보통은 너네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지? 뭘 해서 풀어요? 인수분해를 해서 풀잖아. 아니?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찰을 안 하는 거라고 지금. 습관적으로 안 해요. 그런 습관이 안 들어있다고. 2차는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해본다고 일단. 돼, 안 돼? 되지?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 요 미지수인 a가 없어진 t값을 넣으면 된다고. 걔를 대입했을 때 없어지면 인수분해 되는 거고 걔를 대입했을 때 안 없어지면 0이 안 나오면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t에다가 8 딱 들어가면 아닌가? 8 딱 들어가면 없어지죠. 즉 걔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t 빼기 8과 t 플러스 a와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사실 t는 2의 x승이니까 요 부등식을 푼 거는 사실은 요걸 푸는 거야. 2의 x승. 너가 마이너스 a와 8 사이에 있다. 자, 요거를 푸는 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푸는 거가 될지 아니면 이거를 푸는 거가 될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일단은 요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정확하게 두 개래. 그러면 지금 a라는 값은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서 이거를 부등식을 더 나아가서 계산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를 이제 로그 해갖고 뭐 바꿔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정확하게 x가 두 개가 되려면 정수 x가 이 범위를 만족하는 x라는 거는 당연히 누가 만족하겠어? 8은 2의 3승이니까 어디부터 만족하겠어? x는 2부터 만족하겠죠. 봐봐. 3보다 작은 거니까 2, 1, 그리고 0은 더 이상 만족하면 안 돼요. 즉 2일 때 성립하고 1일 때 성립하지만
0일 때는 성립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마이너스 a라는 것이 2의 제곱보다는 작고 2의 1승보다는 작지만 2의 0승보다는 작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이해가? 사실은 얘도 다수상이에요. 여기부터가 다수상이에요. 치환은 그 시점부터가 다수상이에요. 그거에 어떤 정수해를 갖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x가 얘는 2의 3승보다 더 큰 쪽이니까 x는 3보다 더 큰 걸로 두 개가 돼야 돼. 즉 3보다 큰 4, 5까지는 괜찮고 6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4, 5, 6은 안 돼. 이렇게 된다고. 즉 2의 5승까지는 마이너스 a보다는 더 작지만 2의 6승부터는 성립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구해달라고 한 거는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고 이러한 범위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너에서 너를 빼면 되겠지. 정수 a의 개수는 당연히 누구의 개수와 똑같냐면 정수 마이너스 a의 개수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a가 정수면 a도 정수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푼다고. 이걸 또 굳이 또 a는 해갖고 바꾸는 것도 삽질이라고. 그냥 이대로 푼다고. 마이너스 a의 개수를 푼다고. 빼면 32개 나오죠. 빼면 1개 나오지. 하나가 등호가 있고 하나가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너에서 그냥 너를 빼고 땡이지. 등호가 둘 다 있으면 1 더하고 등호가 둘 다 없으면 1을 빼고 이런 방식이었어. 기억하죠? 끝났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 16번 이런 것들은 이제 실생활에 활용을 하는 문제들인데 간단하게 16번 선생님이 풀어주고 로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사실 그냥 로그 문제이기도 해요. 부등식 문제이기도 한데 로그 문제이기도 하고 자, 해마다 10%씩 증가를 시키기로 했어. 처음으로 밑줄 올해의 2배를 넘게 되는 거는 몇 년 후 동그라미부터인가. 그럼 내가 매번 1.1씩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여러 번을 반복을 해요. 몇 년이라는 게 n년이라고 합시다. n년. n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n번을 하니까 1.1에 n승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지? 이것이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이 된다는 거는 이 곱해진 값이 이보다는 좀 크거나 같길 바라는 이거를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거야. 이 상태에서 요거를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를 취하면 n 로그 1.1 크거나 같다. 로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는 산수를 하시면 된다. 답은 3010 나누기 414를 계산기 두들기시면 된다. 농담이고 그냥 적당히 대입하면 찾아지죠? 3010이니까 얼마야? 7이지 7? 8? 8이겠죠 8? 7까지는 3보다는 아이고 3000보다는 작고 8부터가 3000보다는 크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8년이 된다. 그 다음에 로그 방부등식입니다. 보시면 17번 굉장히 간단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해봐라. 자, 로그 방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고 로그가 두 개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둘 다 써줍니다. 첫 번째 4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4 빼기 x가 0보다 크다. 뭐 익숙해지시면 그냥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 그렇다는 거는 마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게 진수 조건이구나. 그래놓고 이제 로그끼리 연산을 한다고. 로그 2에 곱해지죠? 16 빼기 x제곱 너가 는 3. 근데 는 3은 누구냐면 로그 2에 8. 즉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16 빼기 x제곱는 8. 이거 하는 거지. 넘어가서 근계 써보시면 마이너스 8 나오죠. 마이너스 8. 어차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다 요 사이에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는 8이잖아. 이렇게 지나간다고. 너랑 누가 봐도 이제 값이 0보다 크죠.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18번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인데 여러분이 18번을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손은 중간중간 뭘 잘 먹네. 간식을 잘 먹어. 성장기인가 보다. 남자애들은 늦게까지 크니까. 더 크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래? 손은 지금 키 얼마지? 170 후반 아닌가? 그지? 한 77, 8. 그지? 그래. 이게 또 80을 찍는 맛이 있어. 선생님 중학교 때 되게 작았는데 반에서 중간보다 작았어요. 중2 때까지. 근데 중3, 고1 요때 많이 컸어요. 자, 보겠습니다. 로그끼리 합쳐주시면 진수끼리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죠. 밑이 어차피 같은 상용 로그이고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부분이죠. 얘는 어차피 0보다 큰 거 보이지?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는 아니야. 진수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굳이 x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x제곱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아니라 그냥 6이 나오고 이 범위에 있는 거는 진수 조건을 만족하고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얼마? 루트 6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19번 별표 치겠습니다. 어느 단원에나 간간히 등장하는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을 이용한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다 보면 꼭 놓치고 조건 뭐 안 맞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로그 3의 x 플러스 1 로고끼리 더하는 거니까 곱하면 되겠죠? y 플러스 2 너는 우변이 1 더하기 로그 3의 2y라는 거는 1을 더하면 3을 곱하게 되겠죠? 로그 3의 6y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연산이 막힘이 없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잘 되셔야 되고 그래서 연산이 일단은 선행돼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식을 정리를 해보자. 너가 어떻게 되냐면 xy 2x 너가 y인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5y가 되겠죠. 플러스 2는 0이 나옵니다. 자, 부정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계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양쪽에다가 xy를 한 개씩을 넣어주시고 그럼 xy 곱해진 건 만들어지는데 2x가 만들어지려면 반대편에 플러스 2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려면 반대편에 마이너스 5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여기까지는 식이 완성이 되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10이랑 이 부분이 없어지려면 플러스 10을 해주셔야 되는데 플러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1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요. 이 부정방정식 식 변형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맞춰주고 상수만 맞춰준다. 상수만. xy에다 0 넣으면 2 나와야 되지. xy 0 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12가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나서 12를 이항을 시키겠지.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라고 쓰셔도 되고 뭐
편할 대로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되고, 마지막에 정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는 거는 너를 이제 잘 소인수 분해를 해서 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각각 붙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그거를 다 헤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 텐데?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로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진수 조건 붙었으라고! 에이! 에이! 이거에 대한 판단한다고 미안해 놀래켜서 도담이 깜짝 놀랐네. 자, 요게 양수예요. 얘가 양수야. 얘는 무조건 음수야.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막 네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막 개 많고 이런 게 아니라고. 몇 개 없다고. 즉 네가 될 수 있는 게 너의 약수 중에 양수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너도 0보다 커야 된다고. 즉 x는 마일보다 크고 네가 음수가 되려면 5보다는 작겠지, 그지? 즉 마일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데 요거 x 빼기 5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겼다고. 진수 조건이라고 꼭 x에 대해서 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거에 대한 조건 써주면 되잖아. 그럼 판단이 오죽치요? 훨씬 낫죠. 자, 그리고 나면 마6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너가 음수야. 즉 너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나오면 얘는 다 되겠지. 12, 6, 4, 3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고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정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는 당연히 정수 x-5와 y 플러스 2의 순서상의 개수와 같아요. 여기 4개라고. 개 많은 거 아니라.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이것도 내신에 잘 나와요. 여러분이 놓치기도 좋고 야 얘가 객관식이라서 답 없으면 다시 풀겠지. 단답형으로 나오면 애들이 이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부호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진수 조건 놓치고 난리 납니다. 자, 넘어가서 20번을 볼 건데 20번도 얘는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앞서서 나왔던 우리 지수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치환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살폈던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얘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분의 5, 베타분의 5라고 합니다. 그때 A, B의 값을 구해서 서로 빼봐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은 로그 5의 x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t라고 미리 치환을 해놓는 건 괜찮겠지, 그지? 구조가 반복이 되죠. 자, 이걸 치환했을 때 우리는 범위는 주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 로그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를 치역으로 갖기 때문에 치환을 한다고 해서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는 빵. 자, 요렇게 나온다고. 근데 너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로그 5의 알파를 너의 하나의 근인 t1 로그 5의 베타를 t2라고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너를 관찰해 주세요. 너의 두근이 t1, t2인 거니까 둘의 합과 곱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오고 마3이죠? 인수분해는 안 되죠. 자, 그래 놓고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그 5에 너가 식이 지금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똑같이 t로 놓을게요.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의 두 근이 너의 는요. 두 근이 이번에는 알파분의 5와 베타분의 5래. 자, 이와 같은 식에서 여기서는 지금 알파분의 5랑 베타분의 5를 요 식에다가 또 넣어야 되거든. 여기도 똑같이 로그 5의 x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위의 식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다시 t1, t2로 잡으면 로그 5의 알파 분의 5
로그 5의 베타 분의 5. 자, 이렇게 된다고. 미지수는 똑같이 t를 쓰긴 했어. 자, 근데 각각 이쪽에 너의 두 실근과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은 사실은 다른 실근이에요. 그래서 T1과 T1이 같은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걸 T1, T2라고 놓으면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거든. 그래서 T1, T2 대신에 요거 대신에 S1, S2라고 써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S1과 S2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가 좋아. 그래서 같은 것을 치환하긴 했지만 요거를 문자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가 좋습니다. 잘 보시면 너는 뭐가 나오냐면 1-T1 나오죠? 1-T2가 나오지?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S1하고 S2의 합과 S1과 S2의 곱을 얘네를 바탕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S1, S2의 합과 곱이 나오면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1 더하기 S2가 마이너스 A인데 이게 누구냐면 너 더하기 너니까 2 빼기 T1 더하기 T2예요. 근데 T1 더하기 T2가 5가 나오니까 A 값은 3이 나올 것이고 S1 곱하기 S2는 요거 이용해서 전개해서 간단하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네 요런 센스 있니? 1 빼기 T1, 1 빼기 T2 얘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쓰면 얘는 항등식이죠. 얘를 구하려면 저기다 뭐 넣으면 돼? T자리에다가 1 들어가면 되지, 그지? 1 들어가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래서 S1, S2는 마이너스 7이 나온다.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1학년 때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만 하고 식사하러 갈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21, 23, 24 해야지. (21번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 드리자면 이거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밑줄 쳐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죠.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내용이 부등식의 경계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의 경계라는 거는 보통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면 방정식의 실근에서 형성이 돼요. 그죠? 즉 여러분한테 방정식의 실근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인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마 이제 이걸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실 텐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왜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써야 돼? 로그니까 로그 방부동식 뭐부터 쓴다? 진수 조건 먼저 쓴다. 그죠? 진수부터 써주시고 0보다 크다 써놓고
다음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진수끼리 비교를 하셔야 되죠. 우리가 1이라는 거를 밑을 바꿔주고 로그 5에 5로 바꾸면 이제 제가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써야 되겠지. 진수 조건. 자, 요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1보다 작다 이 부분을 쓴다는 거는 1은 로그 5에 5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5가 더 큰 거죠.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니네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 부등식은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인수분해 두 번 하면 나오긴 나오잖아. 근데 인수분해를 두 번을 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개수도 약간 인수분해하기 좀 불편하죠. 이거 5 넘어가면 마이너스 14고 2고 막 약간 고민해봐야 되고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야. 7이랑 2 하면 딱 떨어지긴 하니까. 하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자리가 마이너스 9라서 다행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딱 10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약간 골치가 아프다고. 자 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려. 이렇게 생겼겠지. 0은 이렇게 지나가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0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 부등식만 놓고 봤을 때 0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어떻게 판단해? 이걸 뭐라고 불러? 0은 x축이야. 뭐라고 불러 이거? 이차함수와 너의 만남을. 뭘로 판단해? 오늘 수업 때 여러 번 나왔는데 판별식이죠? 판별식. 판별식을 근데 굳이 다 써야 되나? 아니지. 자, 이 자리가 음수가 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예요. 왜 그래? 판별식 구조가 어떻게 되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 자리가 음수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돼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위로 지나가겠지. 자,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x 좌표들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 실제로는 이거를 누가 다 구해서 풀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한 게 대칭축의 2배. 이렇게 더한 게 대칭축의 2배. 대칭축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곱하기 4죠.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이 어떤 우리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 대한 이해와 마지막에 물어보는 요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선 어지간해선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푼 대로 풀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도 생긴 게 이거인 거는 똑같고 답이 이거인 거에도 똑같지. 그게 차이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감마 빼기 뭐 델타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다 구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어차피 합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칭성을 써야 된다고 사실.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넘어갑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이고 마지막 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아까 했듯이 분리해서 뭐 따로따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고급 기술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기술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 쳤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T라고 써주세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T. 왜냐면 나는 이의 X승을 T라고 바꿔주고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인 2차 방정식으로 바꿀 거거든. 자, 요렇게 나와요. 는요.
자,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게끔 하는 너네가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판단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조건 어떻게 써요? 뭐만 쓰면 돼? 너의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판별식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된다고. 굳이 이거를 또 막 K로 치환해서 2KT니까 넘어가고 너도 넘어가고 T제곱 플러스 6 쓰고 넘어가가지고 2K로 묶어가지고 너가 2분의 1 정점을 지난 직선 또 갖다 그래프 그리고 이 짓을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요. 걔는. 이 상황에서는 왜? 정확히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조건을 알거든.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풀어내는 방법이 합, 곱, 판별식으로 푼다는 걸 알거든. 물론 모르면 아쉽죠. 자, 아셔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야. 양수 두 개니까 더하면 양수고, 양수 두 개 곱하니까 양수고. 그러면 음수 하나, 양수 하나는 어떻게 풀어? 이 중에서. 사실은 음수 하나, 양수 하나면 조건은 세 개나 다 쓰나? 아니지. 왜?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음수 하나, 양수 하나인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 보통? 뭐 음수인 실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나온다고. 그런 게 없으면 이거 세 개 중에서 만약에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하나에 대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풀 것 같아? 어떻게 풀면 돼? 뭐만 쓰면 돼? 세 개 중에서. 곱만 쓰면 돼요. 곱만 음수가 되면 돼. 이게 음의 실근, 양의 실근 한 개씩 갖기 위한 조건이야. 왜? 곱이 음수면 일단은 부호가 한 개씩 있으면 곱은 음수지. 합은 몰라. 판별식은 어때? 원래 판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 두 실근이니까.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곱이 이 자리가 음수면 판별식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이미 뭐가가 음수가 있다는 소린데요. 지금 y절편이 음수라는 소린데. 그럼 당연히 두 실근이 있겠지. 이런 상황이에요. 왜 요거만 판단한다? 양수일 때는 셋 다 합니다. 자,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이거 갖다가 놓고 계산하시면 끝. 그건 니네가 해라.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24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지금 너네가 23번을 딱 보고 아까 내가 설명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이거를 K라고 놓고 이걸 K라고 놓고 그냥 이거 설명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봐봐. 자, 이렇게 써놓고 자, 너가 두 양의 실근 근데 지금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사실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두 양의 실근이 되려면 0보다 큰 실근이 되는 게 당연히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두 양의 실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프 개형상. 근데 그걸 판단하기 싫어? 그래? 싹 넘겨.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어떻게 생겼어? 해놓고 6이지. 그리고 2분의 1이지. 그리고 두 양의 실근이 어떻게 지나가면 돼? 이거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접할 때가 판별식이 0일 때야. 얘보다는 기울기가 더 크다고, 이 K가. 판별식 0인 거는 너네 미분에서, 미분은 안 돼. 요거, 근해공식 써보시면, 짝수근해 판별식. K값 두 개 나와. 3이랑 마이너스 2 나오지. 근데 기울기가 2K야. 아까도 얘기했지. 원래는 이게 있어서 얘도 있다고. 두 개 중에서 요쪽이잖아. 즉, 2K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인 쪽이야. 이때 2K는, 6이 된다고. K값이 변 3인 거죠. 요때의 K값이 3이에요. 즉 K는 3보다 크다.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이거를 한 거랑 여기서 그냥 합곱 판별식 쓴 거랑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조금 더 고급진 기술인 건 맞아. 이게 조금 더 불편한 상황에도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 근데 여기에 쓰기에는 약간 소 잡는 칼이라는 거예요. 닭 잡는 걸로 해도 된다고. 이 정도. 근데 이걸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소개를 하는 거야. 기왕이면 얘로 잡는 게 편하거든 사실은 얘는. 됐지? 요거를 확실히 할 줄은 아셔야 된다. 자, 24번은 아까 했던 것들 그냥 두 개 합친 거라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하고 벌써 10분이니까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선생님도 밥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10분까지 오세요. 10분까지. 지금 10분이니까. 12분이네요. 12분까지 오세요.